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에스파뇰 대 바야돌리드. 자, 일단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6경기 중 절반 이상이 무득점 경기일 정도로 지금 득점력 또한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확실히 좀 최근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는 경기도 없을 뿐더러 이제 좀 공격 흐름 또한 좀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뭐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홈에서 베티스를 잡으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다만 지금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선 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성적이 좀 저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죠 바야돌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대체로 양 팀 다 뭐 수비적인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보이고 있지만 그런 공격적인 좀 플레이에 비해 이제 공격 전개나 퀄리티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패턴 또한 좀 단조롭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공격력을 좀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뭐 양 팀 다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득점력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다소 좀 떨어지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다. 약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원정에서 뭐 바야돌리드가 약세긴 하지만 최근 뭐 양 팀이 리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고려하면은 오히려 뭐 에스파뇰보다는 바야돌리드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스파뇰의 좀 최근 페이스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뭐 현재 지금 에스파뇰 승 그런 1.7대 배당은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뭐 이제 좀 비슷한 거 좀 팀들의 좀 맞대결이고, 최근 좀 에스파뇰의 뭐 공격 흐름이나 안 그래도 전체적인 좀 성적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1.7대 뭐 에스파뇰 그런 정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뭐 그닥 좀 메리트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이 경기를 뭐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에스파뇰보다는 그래도 바야돌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바야돌리드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바야돌리드 프랜스 보는 경기. 네,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공격적인 좀 플레이에 비해 이제 전개나 이제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결정력 또한 이제 좀 떨어지는 양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야돌리드 프랜스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자,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르무시가 이제 맨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뭐 마르무시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좀 팀을 좀 떠났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공격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르무시의 좀 공백을 지금 잘 좀 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원정팀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데미, 그리고 이제 뭐 질레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휴식기 이후에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거두고 있는 반면 이제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후반기 이제 좀 시작부터 이제 양 팀의 좀 분위기는 다 좀 상반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뭐 홀슈타인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4골을 좀 먹히며 질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좀 득점력은 좋지만 그만큼 좀 수비가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실점 또한 지금 어느 정도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는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현재 뭐 비교적 뭐 공수 밸런스가 좋은 건 좀 프랑크푸르트다 보니까 이런 좀 프랑크푸르트가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지만, 자, 다만 근데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일단 최근 7경기 연속 프랑크푸르트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승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매번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또 돌문을 좀 만날 때마다 이제 경기력에서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매번 이제 좀 상성적인 부분을 좀 극복하지 못하고 좀 프랑크푸르트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페이스가 좋다고 해도 뭐 이번 경기에서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경기 뭐 연속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가 좀 돌문 상대로 승이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6경기는 전부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돌문 상대로 졌을 정도로 더더욱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언급했듯이 일단 뭐 마르무시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좀 팀을 좀 떠났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이 크게 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아무튼 뭐 약간 이런 점까지 다 좀 고려를 했을 때 최근 좀 페이스가 안 좋은 거 좀 돌문이라고 해도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뭐 그렇게까지 좀 밀릴만한 경기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기에서는 뭐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제 흐름을 좀 전환시키는 좀 경우도 은근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변칙적인 요소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요거는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뭐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돌문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돌문 프랜스의 3.5 기준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일단 이제 마르무시가 이제 없는 이후에 좀 경기력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려가 더 큰 게 좀 사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가 좀 잘 어떻게 좀 대처를 할지가 이제 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돌문 경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제노아 경기. 자, 일단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5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리그 기준 원정에서 승이 없긴 하지만 근래 뭐 이제 AC 밀란과 뭐 볼로냐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원정에서도 뭐 어느 정도 나아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후반기에 이제 뭐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도 뭐 좋아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뭐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만큼 지금 홈에서의 경기력은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로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그럼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5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실점이 더 적을 정도로 원정에서 수비가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좀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현재 원정에서도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건 좀 제노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요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사실 뭐 제노아의 그래도 골 점유율이 대체로 이제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로마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침투 플레이를 좀 기반으로 이제 적극적인 이제 공세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제노아의 수비를 좀 계속해서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좀 내린 상태로 좀 버티면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도 좀 소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였었는데 현재 지금 홈 로마의 그런 좀 공격력이 워낙 좀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뭐 로마 상대로는 더더욱 좀 이제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좀 대체로 좀 라인을 좀 내리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현재 지금 뭐 제노아의 수비 밸런스가 좋긴 합니다. 다만 지금 그 이상으로 홈 로마의 공격력이 지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실점을 하게 된다면 그걸 지금 뒤집을 만한 여력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이번 경기 이제 뭐 홈 로마 상대로 제노아가 선취골을 허용한다고 하면은 경기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 보다 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제노아가 이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뭐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비까지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로마의 수비를 좀 뚫기도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홈 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로마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 이제 좀 결국 이제 제노아가 일단 뭐 로마 상대로 솔직히 이제 득점을 좀 하냐 마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제노아의 그 좀 득점 여부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면은 그냥 언더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 당연히 로마 승, 그리고 어느 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 대 이제 모나코. 자, 일단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로군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골로빈, 이제 뭐 자카리아, 그리고 이제 풀백인 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더 좀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비, 이제 결장 의심인 선수들에 대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앙제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좀 당하며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뭐 리그 꼴찌에 지금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 많이 좀 부진 중인 거주 몽펠리에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몽펠리에와 더불어 모나코 역시 최근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직전 뭐 FA컵 뭐 경기에서도 뭐 랭스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부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모나코의 그 좀 최근 7경기를 봤을 때 그 이제 7경기 중에서는 뭐 5부 리그 팀 상대로 이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지금 이긴 경기가 없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모나코도 이제 시즌 좀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뭐 양 팀 다 이제 공격 템포는 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점 좀 고렸을 때는 확실히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가 뭐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좀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좋아요. 네, 근데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 뭐 모나코 상대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좀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코 역시 대체로 좀 수비가 안 좋은 좀 몽펠리에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몽펠리에랑 뭐 모나코나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이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몽펠리에가 긴 부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모나코도 마찬가지일 만큼 확실히 지금 현재 뭐 모나코의 페이스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현재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후 3경기 연속 원정 경기를 좀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4경기 연속 이제 원정 경기를 이제 치르는 그런 모나코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금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좀 원정 4연전인 거는 이제 좀 모나코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체력이나 이제 좀 컨셉적으로 많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볼 수 있네요. 네. 좀 그래서 확실히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모나코가 그렇다고 뭐 쉽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 같지도 않고, 뭐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몽펠리에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많이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모나코 승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그래도 배당 대비 뭐 몽펠리에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현재 뭐 모나코를 좀 가져갈 만한 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몽펠리에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몽펠리에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은 네,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펠리에 프랜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니스.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그로바가 결장주,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주전 포워드인 보가가 결장 중입니다. 자, 양 팀 다 지금 뭐 주축 포워드들 이제 한 명씩 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는 직전 FA컵 경기에서 마르세유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4달 가까이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뭐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그리고 긴 무패 행진도 덩달아 이어가고 있는 현재적 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주축 수비수들 다수가 결장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좀 컸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성적에 좀 비례하면서 큰 하락세를 좀 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군인 내지 아까 뭐 유스 수비수들 좀 위주로 이제 라인업을 좀 꾸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수비적 중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매번 좀 수비에서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노출했죠. 네. 자, 그래도 지금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테를 좀 비롯해 이제 주축 수비수들이 다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뭐 경기력도 많이 나아지면서 지금 4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현재 좀 니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일단 뭐 최근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뭐 템포가 그리 빠르진 않습니다. 자, 다만 지금 니스의 템포가 이제 기존보다는 좀 빠르다 보니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가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지금 칩투 플레이가 이제 좀 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공격이 좀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좀 침투를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템포가 뭐 대체로 좀 최근에는 빠르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상대팀이 이제 좀 템포 빠르고 이제 공격적인 좀 팀이라고 하면은 그런 약간 좀 템포에 맞춰서 이제 좀 맞볼을 좀 놓는 경우가 지금 많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릴이 이제 기존보다는 템포를 더 빠르게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약간 좀 이런 점 좀 고려하면은 굉장히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이 두 팀의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2승 3무로 이제 니스가 릴 상대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예. 그만큼 확실히 상성상 뭐 릴이 이제 약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릴이 뭐 4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정도로 이제 지는 경기가 좀 없다 보니 상성상 이제 니스가 우세라고 해도 릴 상대로 이기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니스의 주축 수비수들이 대거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돌아온 좀 수비수들의 기량이 좀 올라오지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수비 조직력 또한 여전히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니스의 실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여전히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서 이제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그러니까 약간 요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만약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릴이 이제 열세인 상성을 깨고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릴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오바로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릴승 내지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벌리 대 썬더랜드. 자, 일단 벌리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현재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2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기준 홈에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제 여전히 좀 무패인 것과 더불어 현재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에서 가장 실점이 적을 정도로 지금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지난 시즌 이제 좀 PL에서 좀 뛰었을 때와는 많이 좀 상반된 그런 좀 수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 스토크시티 상대로 연장전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일단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연장전을 좀 치른 그런 썬더랜드긴 하지만 그 연장전을 치른 이후 이제 6일 후에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는 좀 크게 없을 것으로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벌리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템포를 좀 늦추며 그래도 이제 홈에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만약에 이제 침투나 좀 역습 위주로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가며 벌리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벌리는 뭐 대체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는데 반해 이제 썬더랜드는 좀 더 이제 적극성을 보이며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썬더랜드가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 해도 벌리의 수비가 워낙 지금 단단하다 보니까 그런 벌리의 수비를 좀 뚫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썬더랜드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썬더랜드의 그런 공격이 막힌다고 하면은 이제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벌리의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이제 예상이 되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벌리가 더 유리할 만한 요소가 이제 많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벌리가 뭐 수비는 좋지만 공격력이 좀 대체로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기를 좀 벌리가 유리하게 풀어간다고 해도 득점을 좀 못해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둘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경기가 은근히 좀 많았을 정도로 벌리가 이제 유리하게 경기는 좀 풀어가되 득점을 못해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는 경우도 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이제 이런 좀 벌리의 그런 좀 승을 막무가내로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좀 리스크도 좀 클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요거를 저는 뭐 벌리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만약에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벌리를 만약에 벌리 승을 좀 보기보다는 그 대신 고배당으로 햄무로 한번 가져가 보거나, 그리고 요 경기는 이제 벌리가 이제 좀 득점이 좀 이제 안 돼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벌리 햄무할 무에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